안녕하세요. 그곳이 알고 싶다의 이유진입니다. 오늘의 그곳은 바로 멜번의 제2의 도시 질롱인데요. 흥미롭게도 질롱을 닮은 도시가 시드니에도 있어 같이 비교해 보려 합니다. 바로 울릉공과 뉴캐슬입니다. 이 세 도시는 모두 해안가에 위치한 중소규모 도시라는 공통점이 있어 여러 측면에서 비슷합니다. 이 세 도시를 비교하면서 특히 오늘의 그곳 질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리적 위치입니다. 세 도시 모두 해안가이면서 시드니와 멜번에 각각의 위성도시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울릉공은 시드니에서 남쪽으로 약 80km, 차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거리에 위치해 있어 시드니 통근권에 속합니다. 뉴캐슬은 시드니에서 북쪽으로 약 160km, 차로 2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에 있습니다. 시드니와는 다소 거리가 있지만 독립적인 경제 기반을 갖춘 도시입니다. 과거에는 석탄과 항만 물류 산업이 중심이었으나 최근 들어 도시재생과 워터프론트 개발, 경전철 개통 등 교통 인프라 확충이 진행되면서 산업도시의 이미지를 벗고 활기찬 라이프스타일 도시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질롱은 멜번에서 차로 1시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최근 몇 년 새 젊은 직장인, 신혼부부, 가족 등의 질롱으로의 이동이 활발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2046년까지 약 44만 2천 명까지의 성장을 바라보고 있고요. 인구 수요에 맞추어 빅토리아 주정부는 2051년까지 13만 9,800채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현재 주택 공급 속도가 느린 상황이라 주정부는 동시에 질롱 중심지의 고도 제한을 완화하고 고밀도 주거 형태를 계획 중이라 질롱 도심부의 스카이라인이 앞으로 많이 변해갈 예정입니다. 항구 중심 산업 발달로 멜번 북부와 서부로 이어진 물류 유통과 인프라망이 질롱 항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항구 도시로서 질롱은 최근 타스메니아 크루즈 노선이 멜번 항구에서 질롱 항구로 옮겨졌고요. 항만에 대한 투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양 산업과 레저 활동 역시 세 도시 모두 발달되어 있는데요. 질롱의 해안가 도시들은 서핑으로도 유명하고요. 위켄드 어웨이나 스쿨 홀리데이에 많은 로컬들의 방문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질롱의 해안가 도시들은 멜번의 자랑, 그레이트 오션 로드의 길목에 위치해 많은 외부 관광객도 유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산업 구조를 보시겠습니다. 세 도시 모두 과거 주요 산업 중심이 광업과 제조업이었다면 최근 들어 서비스업과 교육, 관광으로 점차 산업 구조가 전환되고 있습니다. 산업 구조를 보시면 현재 연구, 헬스케어, 방위산업, 서비스업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서브코스트와 벨라린 페닌슐라 같은 관광 레저 자원과 인접해 있어 해안가 라이프스타일적인 매력도 큽니다. 질롱은 최근 한국과도 인연이 있죠. 한국의 방산기업 한화의 장갑차 공장이 세워져 최근 장갑차 생산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산업으로 다각화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과 문화의 공통점입니다. 울릉공은 울릉공대학교, 뉴캐슬은 뉴캐슬대학교, 질롱은 디킨 대학교가 위치해 있어 지역적으로 대학교 문화 활동이 활발히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는 곧 젊은 층의 유입이 가능하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질롱은 지금 호주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 도시로 꼽히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만 보더라도 전국 내부 이주의 무려 9.3%가 질롱으로 향하고 있고요. 호주 전국 1위 도시를 기록 중입니다. 다시 말해 멜번이나 시드니에서 높은 집값과 생활비 때문에 밀려난 사람들이 그럼 질롱으로 이사가자 라고 실제로 이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던 선샤인 코스트를 제치고 질롱이 가장 높은 이주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성장은 단순한 우연이 아닌데요. 질롱은 이제 지방도시가 아니라 빅토리아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함께 키우고 있는 핵심 성장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북부와 서부 지역 개발만 해도 앞으로 11만 명 이상의 신규 거주자를 수용할 예정이고요. 도심재생 계획을 통해 2050년까지 16,000명의 주민과 6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비전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약 3억 7천만 달러 규모의 시티들을 통한 컨벤션 센터, 해안가 재정비, 관광 인프라 확충, 그리고 디킨 대학교 연구단지 확장까지 진행 중입니다. 인접해 있는 아발론 공항은 국제선 재개 계획과 더불어 랄라 스테이션 근방에서 공항까지 연결되는
무인 셔틀 프로젝트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만 해도 국제선이 시작되었으나 코로나로 인해 중지되었었죠. 국제선까지도 재개된다면 국제공항을 낀 정말 독립적인 도시로 우뚝 서게 되겠죠. 경제적으로도 질롱은 더 이상 멜번의 위성도시 역할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 규모만 해도 이미 200억 달러를 넘어 빅토리아 전체 경제의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용구조 역시 보건, 사회복지, 교육, 첨단 제조업, 관광과 소매업으로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2024년에만 제조업 일자리가 1,800개, 보건 분야에서만 1만 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겨났습니다. 즉, 질롱만의 독립적인 경제 동력이 충분히 자리 잡았다는 뜻입니다. 부동산 시장을 한번 보실까요? 질롱의 주택가격은 멜번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서 진입할 수 있고 임대 수익률은 4%에서 5%대로 금리 상승기에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뒷받침해 주었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부동산 사이클이 멜번보다 많게는 12개월 동안 늦게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멜번이 오르기 시작하면 질롱은 그 뒤에 상승세를 보이기 때문에 타이밍 차익을 노릴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여기에 더해 질롱은 해안가 라이프스타일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도시입니다. 바로 바원헤즈나 앵글시 같은 해안 지역은 최근 1년 사이에 6에서 8% 정도 가격이 조정되었지만 장기적으로는 희소성이 강력하게 작용하는 시장입니다. 특히 1밀리언 아래 새 집을 지을 수 있는 멜번의 손꼽히는 얼마 안 남은 해안가 도시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가격도 역사 속으로 곧 사라지겠죠. 실제로 멜번의 모닝턴 페니슐라, 포트시나 소렌토 같은 곳은 지난 30년 동안 770%에서 900%까지 가격이 올랐습니다. 이렇듯 해안가 하우스는 세대를 넘어서는 자본이득을 가져다 주는 자산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시드니 주변의 해안 도시들을 볼까요? 1.5밀리언을 넘어서 2.5밀리언까지 가격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질롱은 그 자체로 성장하는 도시지만 질롱을 더 큰 가치로 만들어주는 건 바로 인접해 있는 해안가 도시들과의 연결성입니다. 바원헤드, 앵글시, 토키, 로온 같은 해안 도시들은 빅토리아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바닷가를 품고 있는 곳입니다. 이 지역들은 단순한 휴양지일 뿐만 아니라 거주지로서 그리고 세컨하우스로의 수요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게 특징이에요. 즉, 살고 싶은 도시이자 머물고 싶은 휴양지라는 두 가지 매력을 모두 갖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질롱과 이 해안 도시들은 어떤 관계일까요? 첫째, 질롱은 해안 도시들의 관문 역할을 합니다. 질롱은 그 자체로 성장하는 도시지만 질롱을 더 큰 가치로 만들어주는 건 바로 인접해 있는 해안가 도시들과의 연결성입니다. 바원헤드, 앵글시, 토키, 로온 같은 해안 도시들은 빅토리아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바닷가를 품고 있는 곳입니다. 이 지역들은 단순한 휴양지일 뿐만 아니라 거주지로서 그리고 세컨하우스로의 수요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게 특징이에요. 즉, 살고 싶은 도시이자 머물고 싶은 휴양지라는 두 가지 매력을 모두 갖고 있는 거죠. 자, 울릉공과 뉴캐슬 그리고 질롱의 닮은 점을 살펴보면서 질롱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알아봤는데요. 이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질롱은 더 이상 멜번 근처의 제2의 도시를 넘어서 호주의 가장 핫하고 전략적인 도시 중 하나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국내 인구 이주 유입은 전국 1위, 주택 수요는 급증 중이며 항만, 물류, 관광, 방위산업, 연구, 교육까지 도시를 구성하는 거의 모든 축이 정교하게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질롱의 성장 스토리는 단순한 위성도시의 반란이 아니라 미래형 도시의 교과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장의 물결은 바원헤드, 앵글시, 포인트 론스델 같은 해안 도시들을 타고 그레이트 오션으로 이를 때까지 흘러갈 것입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그곳이 알고 싶다의 이유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